네,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유튜버를 징벌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알려졌습니다. 이 가짜 뉴스를 징벌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 이거는 자칫하면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 우화를 건드는 사건이 될 겁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 도전하는 그러한 것은 상당히 무모한 것이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 퍼뜨리는 유튜버를 징벌하자는 것이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언론개혁의 시작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가짜 뉴스 유튜버 징벌하자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했던 뉴스를 전파하고 있는 김부선 씨에게는 전혀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 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거는 6월 19일 국무회의였습니다. 이날의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라.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다. 지시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징벌 배상하라고 딱 찍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법무부에 했지? 우리는 분명히 언론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했지?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다루는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보처가 했었고요. 근데 왜 이것을 문화부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왜 법무부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이런 지시를 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다툼이 있었던 김부선 씨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국무회의 직전인 게 지금 나오네요. 김부선 씨는 김부선 TV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나 살 돈도 없다. 이재명 씨 나 책임져. 이재명 씨가 나를 속여서 시작해서 오늘날 내가 지금 개털되고 백수가 됐다. 배우로서 복귀시켜달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고 좋아했던 죄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 딸을 배우 자리로 돌려달라고. 그게 남자이고 부모이다. 당신도 부모잖아. 당신 아들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한 200원 들고 가볼까? 개딸들이 18원씩 후원금을 보내오더라. 사람을 무고하게 뒤집어 씌우더라. 혼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아들의 도박 중독은 마약 중독만큼이나 심각한 것이다. 치료가 필요하다. 아들의 성적인 글 수위 또한 보통이 아니더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애가 외롭고 방치되어 학대받았으면. 이재명 씨 정치적 쇼할 시간 있으면 아들 병원에 입원이나 시켜라.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학구방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을 여가부 장관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나 여가부 장관 시켜줘. 잘할게.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문해 보셔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재명씨 많은 국민이 진지하게 김부선을 여가부 장관으로 추천했어요.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고 우선 넘겼는데 챗GPT에 물어보니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다며 극찬하더라.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었습니다. 진짜 이건 우연의 일치겠죠. 김부선 씨가 이 유튜브에서 한 것 중에 일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 전에 있었고 국무회의 전에 있었던 거고 일부는 그 후에 있었던 겁니다만은 어쨌든 김부선 씨 유튜브가 나온 다음에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 생성하는 유튜버나 유사 언론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 당신은 이제 장관이었고 차관이 들어올 텐데 그 차관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차관이죠. 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씨가 민주당 대표가 되니까 언론개혁을 하겠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번 다뤘던 거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방일보에서 안규백 장관 취임사 중에
내란 부분은 완전히 뺐다라고 하면서 군기를 잡아라 국방일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부분을 뺀 게 아니라 불법 계엄령 언급한 부분을 뺐죠.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답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규백 씨는 국방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12.3 계엄령을 불법 계엄령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이 얘기한 불법 계엄을 영 부분을 지워버리고 보도한 국방일보를 군기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란 부분을 빼버린 이렇게 거짓방 얘기를 하면서 군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자, 정부 매체이긴 하지만 언론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군기를 잡으라라는 얘기를 이 대통령이 할 이야기인가요? 대통령이 이렇게 거듭해서 언론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게 되면 언론개혁은 일어납니다. 정청래가 할 일 없이 또 박찬대도 경선에서 언론개혁을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꼭 바라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의 피해를 봤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가 5개 재판으로 기소가 됐다. 전과가 4범이고 또 5범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재판을 세웠다. 자, 이런 것들이 언론이 자꾸 언론에서 보도해서 피해의식이 생겼을 텐데 전과 4범이 된 거는 이재명 씨의 잘못이고요. 그가 5개 재판에 기소된 건 그가 한 것이지 언론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억울한 기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기소하거나 전과자로 만드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 이 주된 역할은 주로 이재명 당신 본인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검찰과 언론이 했다라고 보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설화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유튜버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김부선 TV에는 왜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느냐? 김부선 씨는 2008년부터인가? 2007년도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가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하룻밤을 보냈다고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그때 성남시장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누가 물으면 사실이 아닌데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다른 게 이번 때도 보게 되면 취임 전 때 후보 때는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었죠.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샀어요. 야만의 민주주의. 강준욱 교수가 쓴 건데 읽어봐야 되겠어요. 책은 어떤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이 강준욱 씨가 국민통합비서관, 네, 이재명식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에 임명했다가 이 책이 문제가 되니까 해임해 버렸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걸 못하는 게 이재명 씨예요. 근데 그런 그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안규백 씨를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서 국방일보 군기 잡아라 하는 건 참 웃기는 게 직업군인 경력이 없는 시민 출신 시민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때는 군대가 군대다운 일을 하라는 것이고 군대를 정치에 예속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일보 군기 잡아라 그러면 국방일보를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릇이 크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은 이 말에 일관성이 없다. 아주 웃기는 거는요. 지금 MBC TV가 상당히 편파적인 친 이재명 매체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된 거는 민주당의 거의 나팔수처럼 역할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오게 되면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가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라고 한 거는 한미 FTA에 의한 건데 FTA를 추진했던 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마무리했던 게 이명박 정부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뇌 송송 구멍 탁 뚫린다고 MBC가 보도하면서 엄청난 광우병 소고기 반대 촛불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격렬하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관료들이 아주 노력해서 미국과 15% 관세에 대충 합의를 했습니다.
이걸 들고 왔을 때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은 민노총, 전농 모두 나와서 굴욕적인 협상이다라고 할 것이고,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아마 폭력적인 시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좌파 단체들은 가만히 있고 민주당은 열심히 잘한 거다라고 하고, 국힘당도 문제는 있지만 뭐 그냥 그 정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시위 때 민주당 의원들은 개거폰을 물었거든. 근데 정작 이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워싱턴에 가면 우레옥인가 하는 한국식당 굉장히 유명한 데 있잖아요. 저도 뭐 한두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미국산 소고기를 잘 먹었답니다. 이때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은 내 딸과 처가 광우병 소고기 막아달라 라고 아우성이다 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는 아주 갈비를 잘 먹었고 우레옥에서. 또 한 의원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냈던 사람인데, 그도 우레옥인가 와가지고 미국 고기를 잘 먹었습니다. 우레옥에서, 워싱턴 뉴욕에서 우레옥에서 파는 건 다 미국산 고기죠. 이게 민주당 의원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다른 국힘당 의원들이라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너무 심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30개월 넘은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수입 금지한 나라는 우리하고 러시아, 벨라루스밖에 없어요. 이런 것 사태를 일어나겠던 게 MBC 방송이거든. 근데 지금 MBC 방송은 이재명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있는데 MBC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할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세력만 다루겠다. 그래서 떠오르는 게 임금 능기는 당나귀라는 이 설화입니다. 설화가 아니라 신화일 수도 있는데, 임금 능기는 당나귀, 이건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죠. 신라의 경문왕, 신라 48대 경문왕이 당나귀였는데 왕의 모자 만드는 사람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오는 게 우리 버전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손만 대면은 황금으로 변한 미다스가 아폴론하고 판이 음악 대결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음악 연주 대결을 하게 됐는데, 근데 두 사람이 연주하는 곡 중에 이 미다스가 특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연주 실력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듣기 좋은 음악을 연주했다고 판의 연주가 더 좋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화가 나가지고 이 미다스의 귀를 잡았던 게 했더니 이게 확 늘어나서 당나귀가 됐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는 어쨌다 이런 얘기가 또 도는데, 이게 여러 나라에 이런 선화가 있는데, 이 소문은 막을면 막을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 흔히 하잖아. 뭐하고 뭐는 손댈수록 커지는 게 있죠. 손 안 대고 가만히 두는 게 나아요. 고대 행정학과에서 퇴직하신 김영평 교수님이 갈등학이라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판 분입니다. 행정을 하게 되면 갈등이 많잖아요. 행정에는 정답이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대면 더 커진다. 갈등이 났을 때는 가만 냅둬라. 그래, 가라앉는다. 그래서 갈등은 가라앉아서 문제가 적도록 관리하는 거지,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 임금능기가 당나귀인 상태인데 이거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말하지 마 하면 할수록 더 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이렇게 가면서 하다 보면 처음엔 좀 시끄럽다가 나중엔 그냥 에이 별거 아니니까 넘어간다 이겁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부선 씨가 그전부터 많은 얘기를 할 때 별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김부선 씨가 주장할 때마다 재미는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 끌었지만 또 그러고 그냥 묻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갔는 줄 알았더니 국무회의에서 거짓 뉴스 내보내는 유튜버를 징벌하라 라는 지시를 법무부에 내린 걸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언론개혁을 해야 됐다고 주장하거든. 가짜 뉴스 전파하는 언론 때문에 민주당이 큰 면이 있습니다. 지금 MBC는 반보수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전에도 보게 되면 검찰과 언론이 서로 공작했다, 검언유착을 주장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아일보에서 하는 채널, 제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에 기자가 막 잡혀 들어가고 했었죠. 근데 그게 허위 보도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하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만 한 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가짜 유튜버 징벌하자는 주장을 했으면은 김부선 씨부터 한번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뭐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요, 임금 능기는 당나귀 기 감추면 감출수록 더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가 4.5범이고 5개 재판을 세웠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압니다. 법카 비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주목하고 한미 정상회담 다가오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걸 언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지. 네, 이재명 대통령 가짜뉴스 남발하는 유튜버 징발론 어떻게 갈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릇 이기면서 대언론관을 보여주는 거면서 그리고 그가 독재자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간음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